감초 본편. 왜 약방의 감초라 불렸을까? 1. 약봉지 속에서 늘 만나던 이름. 한약을 지어본 기억이 있는 분들은 아마 이 이름을 여러 번 보셨을 겁니다. 감초. 약봉지 끝자락에 적혀 있던 그 글자. 양은 많지 않았지만 거의 빠지지 않았던 재료. 쓴 약 냄새 사이에서 어딘가 둥글고 달큰한 향을 남기던 뿌리. 우리는 그 존재를 크게 의식하지 않았지만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 어디에나 있지만 없으면 허전한 것. 오늘은 그 감초의 자리를 조용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감초의 정체. 땅속에서 자라는 단맛. 감초는 꽃이 아니라 뿌리를 먹는 식물입니다. 학명은 글리서라이자 유랄렌시스. 한글로는 우랄감초라고 부릅니다. 콩과 식물에 속하며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땅속 깊이 뻗은 뿌리를 캐어 껍질을 다듬고 말린 뒤 약재로 사용합니다. 잘 말린 감초는 겉은 단단하고 속은 연한 황갈색을 띱니다. 그리고 씹어보면 분명히 단맛이 납니다. 설탕처럼 날카로운 단맛이 아니라 입안에서 천천히 퍼지는 묵직하고 둥근 단맛입니다. 그 단맛의 중심에는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설탕보다 훨씬 강한 단맛을 내지만 혈당을 바로 올리는 일반 당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감초의 단맛은 끈적이듯 오래 남습니다. 3. 왜 약방의 감초라 불렸을까? 이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통 한방 처방을 보면 감초는 매우 높은 비율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 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쓴 약재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전체 맛을 정리해줍니다. 둘째, 약재 사이를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질이 강한 약재들이 함께 들어갈 때 완충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중화 혹은 조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감초는 강하게 앞에 나서기보다 전체를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나 들어가는 존재를 약방의 감초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4. 감초의 중화 역할. 어디까지 사실일까? 전통 한의학에서는 감초를 좋아하는 약재로 설명합니다. 강한 성질의 약재와 함께 쓰여 작용을 부드럽게 하고 몸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양리 연구에서도 감초 속 글리시리진 성분이 항염작용, 점막 보호작용 등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점막 보호나 기침 완화 등과 관련해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감초가 모든 독성을 없애는 만능 중화제는 아닙니다. 과하면 오히려 혈압 상승, 부종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통에서도 감초는 많이가 아니라 적절히 쓰였습니다. 조율자는 많이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초의 역할은 해독제가 아니라 균형을 잡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5. 감초의 그림자. 많이 먹으면 왜 문제가 될까? 감초는 조율자입니다. 그러나 조율자도 많아지면 균형은 무너집니다. 감초의 단맛을 만드는 성분, 글리시리진은 몸속에서 특정 호르몬의 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 안의 수분과 염분 균형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감초를 장기간 많은 양으로 섭취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 상승, 얼굴이나 다리의 붓기, 피로감, 근육 경련. 이 현상은 감초를 약으로 소량 사용할 때는 드물지만 차나 건강식품 형태로 오래 복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감초 사탕을 매일 다량 섭취하다 심장 리듬 이상이 나타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초가 위험하다가 아니라 양과 기간입니다. 전통에서는 감초를
하나의 약재로 단독 장기 복용하기보다 처방 속 일부로 소량 사용했습니다. 즉 감초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었기 때문에 안전했던 것입니다. 감초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요즘은 감초 추출물이 면역, 피로 개선, 위장 보호 등 다양한 기능성 문구와 함께 판매됩니다. 그러나 감초는 좋은 약이기보다 균형을 돕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재료는 아닙니다. 감초는 쓴맛을 누르고 자극을 완화하고 전체를 둥글게 만드는 역할. 그 자리는 늘 조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히 주의. 혈압이 높은 경우,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 이뇨제 복용 중인 경우, 이럴 때는 감초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통의 지혜도 항상 적절함을 전제로 했습니다. 감초는 단맛을 지녔지만 달콤한 식품은 아닙니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은 어디에나 들어가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씩 있어야 좋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6. 감초와 시대의 변화. 약재에서 상품으로. 예전의 감초는 약방 서랍 안에 있던 재료였습니다. 처방에 따라 조금씩 들어가던 뿌리.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감초 추출물은 차, 캡슐, 건강식품, 음료 형태로 단독 상품이 되어 판매됩니다. 면역, 피로, 위장, 기관지 여러 문구와 함께 진열대에 놓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생깁니다. 전통에서의 감초는 조합 속 일부였지만 현대에서는 주인공 제품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는 식재료를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전통은 왜 단독 대량 복용을 하지 않았을까? 전통 한방 처방은 한 가지 약재를 오래 많이 쓰기보다 여러 재료의 균형을 중시했습니다. 감초는 쓴 약을 부드럽게 하고 자극을 줄이고 전체 작용을 정리하는 역할. 그래서 늘 소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품이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하루 몇 번, 몇 달씩 일정 용량을 꾸준히 복용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누적입니다. 감초는 짧은 사용에는 부드럽지만 장기 과다 사용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건강식품 시대의 착각. 요즘은 자연에서 왔다는 말이 안전함과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 재료도 작용이 분명하면 영양도 분명합니다. 감초는 약재입니다. 음식이면서도 약재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용 방식의 이야기입니다. 조율자의 자리를 기억하는 일. 감초가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균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감초를 사용할 때 이 재료의 자리를 기억한다면 많이 먹는 재료가 아니라 조금 쓰는 재료로 주인공이 아니라 정리하는 존재로 그 본래의 역할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7. 약방을 넘어 식탁으로. 감초는 어디에 스며들었을까? 감초는 약재로 더 유명하지만 완전히 약방 안에만 머물러 있던 재료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차와 음료, 전통 간식 속에도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수정과와 한방차. 대표적인 예가 수정과입니다. 계피와 생강의 매운 향을 감초가 둥글게 감싸줍니다. 쓴맛은 줄이고 매운 기운은 완화하고 끝맛을 부드럽게 정리합니다. 한방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추차, 생강차, 쌍화차처럼 향이 강하거나 쓴맛이 도는 재료와 함께 감초는 균형을 맞춥니다. 감초가 많이 들어간 차는 앞으로 튀지 않습니다. 대신 끝이 둥그러집니다. 전통 장류와 숙성. 일부 전통 장류나 탕류에서는 숙성 과정 중 감초를 소량 넣기도 했습니다. 이때 감초는 단맛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맛의 거친 결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숙성은 시간의 일입니다. 감초는 그 시간 속에서 맛을 정리하는 도구였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쓰일까? 요즘은 감초 분말이나 추출액이
음료나 건강차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카페에서는 허브 블렌딩 차에 은은한 단맛을 위해 감초를 넣습니다. 설탕을 줄이면서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칙은 같습니다. 많이 넣으면 단맛이 도드라지고 균형이 무너집니다. 조금 넣어야 전체가 살아납니다. 감초의 맛을 기억하는 법. 감초를 한 조각 씹어보면 처음에는 단맛, 그 다음에는 약간의 쌉싸름함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혀에 남는 깊은 여운. 그 여운이 차 한 잔을 오래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초는 앞맛이 아니라 뒷맛의 재료입니다. 8. 감초의 맛. 왜 단데도 설탕 같지 않을까? 감초를 처음 씹으면 달달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곧 알게 됩니다. 이 단맛은 설탕과 다르다는 것을. 설탕은 날카롭습니다. 입안에서 빠르게 퍼지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감초의 단맛은 천천히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래 남습니다. 혀끝이 아니라 입안 전체에 부드럽게 번집니다. 그래서 감초의 단맛은 강한 단맛이 아니라 깊은 단맛에 가깝습니다. 단맛 뒤에 남는 쌉싸름함. 감초를 오래 씹어보면 단맛 뒤에 아주 미세한 쌉싸름함이 따라옵니다. 이 쌉싸름함이 단맛을 지루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초는 달기만 한 재료가 아닙니다. 달고 조금 쓰고 그리고 길게 남습니다. 그 복합적인 구조 때문에 차에 넣었을 때 맛이 평평해지지 않습니다. 감초는 왜 둥글다는 표현을 쓸까? 전통에서는 감초를 맛을 둥글게 만든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쓴맛을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모서리를 줄인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생강의 매운 기운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계피의 자극적인 향이 조금 낮아지고 쓴 약재의 거친 끝이 조금 눌립니다. 그래서 감초는 맛을 더하는 재료가 아니라 맛을 정리하는 재료입니다. 감초의 향은 왜 강하지 않을까? 흥미로운 점은 감초는 향이 아주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피처럼 튀지 않고 생강처럼 매섭지 않습니다. 향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마셨을 때 입안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감초는 향의 재료가 아니라 여운의 재료입니다. 오래 먹어온 사람들의 기억. 예전 한약을 다릴 때 방 안에 퍼지던 향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 달큰한 기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쓴 냄새 사이에서 어딘가 부드럽게 감싸던 향. 그 기억이 감초를 친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초는 맛으로 기억되는 재료이면서 기억으로 맛보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9. 감초와 궁합. 함께 있을 때 빛나는 재료. 감초는 혼자보다 함께 있을 때 더 잘 보입니다. 쓴 약재, 매운 기운이 있는 재료, 향이 강한 재료와 잘 어울립니다. 생강, 계피, 황기, 대추 같은 재료와 함께 쓰이면 맛의 거친 부분을 낮추고 전체 흐름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미 단맛이 충분한 음식에는 추가로 많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설탕이 많은 음료에 감초를 더하면 단맛이 과해지고 여운이 무거워집니다. 감초는 부족한 곳을 채우는 재료이지 넘치는 곳에 더하는 재료는 아닙니다. 10. 왜 일상어가 되었을까? 약방의 감초라는 말은 이제 약재를 넘어 사람을 설명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어디에나 빠지지 않는 사람, 모임마다 등장하는 존재를 이렇게 부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말의 부정적인 뜻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귀찮다기보다 익숙하고 필요하다는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감초는 튀지 않지만 빠지면 허전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어떤 재료가 관용어로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오래 함께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1. 감초가 오래 살아남은 이유. 감초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된 적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수백 년 동안
처방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한 것은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균형을 잡는 것은 오래 남습니다. 감초는 몸을 밀어붙이는 재료가 아니라 흐름을 정리하는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2. 조율자의 자리. 감초는 단맛의 식물입니다. 하지만 단맛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약방에서는 거친 약재를 둥글게 만들었고, 차에서는 향의 끝을 정리했고, 말 속에서는 빠지지 않는 존재를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감초는 중심에 서지 않으면서도 전체를 지탱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약방의 감초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역할의 기록입니다. 앞으로 감초를 만날 때 그 단맛만 떠올리기보다 이 재료가 맡아온 자리도 함께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많이 쓰는 재료가 아니라 적절히 쓰는 재료, 강한 재료가 아니라 정리하는 재료. 오늘의 감초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식재료에서도 이렇게 오래 식탁과 함께 해온 재료를 조용히 따라가 보겠습니다.